자, 이번에는 운동량과 관련된 36쪽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5번 그림 칸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다. 나는 가의 A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2m이랑 m이다. 문제에 다 적혀있고 A의 운동량이 2p에서 2t라는 시간 이후에는 p라는 운동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아마 그러면 2t에 충돌을 했을 것이고 충돌을 하면서 A의 운동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충돌 전 A의 속력을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운동량은 2mv 이게 2p겠네. 충돌 전에 2p. 그럼 충돌 후에는 운동량이 p가 되니까 운동량이 mv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질량이 2m이니까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2분의 1v가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돌 전에 총 운동량과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충돌 전에는 A의 운동량밖에 없네. 2mv. 충돌 후에는 A가 2m 곱하기 2분의 1v 더하기 B의 운동량이 m 곱하기 v 다시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같아야 되니까 충돌 전 2mv는 충돌 후 이거 계산하면 mv 더하기 mv 다시 똑같아지려면 v 다시는 그냥 v여야지 2mv가 되겠네요. 그럼 충돌 후에도 B는 V의 속력으로 가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T일 때 A의 속력. 그러면 T일 때 A의 속력은 이때니까 충돌 전에 A의 속력 V. 3T일 때는 충돌하고 나서 B의 속력 V. V분의 V니까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 칸에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C가 각각 정지해 있다. 충돌 후에 A, B, C, D가 한 덩어리가 된다. 충돌 전 A와 C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충돌 전에 A와 C의 운동량 크기가 같으니까 A의 속력 V라 하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 EMV. 그럼 C의 운동량도 EMV가 돼야 되니까 이때 EV의 속력으로 가고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자, 충돌 전의 속력은 C의 속력 EV, A의 속력 V 2배이다. 맞고, 충돌 후의 속력은 B와 D가 같다. 자, 그러면 가의 경우에는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EMV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돌 후 3M 이거 얼마의 속력으로 갈지 모르니까 V 다시라고 해볼게. 그러면 EMV가 3MV 다시 쭉 날리면 V 다시는 3분의 2V. 3분의 2V의 속력으로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겠구나. 가의 경우. 자, 나의 경우도 충돌 전에는 운동량 EMV인데 충돌 후에는 또 3m의 V 다시 똑같은데 이번에도 V 다시는 3분의 2V. 얘도 3분의 2V로 가겠구나. 그럼 충돌 후에 B도 3분의 2V, D도 3분의 2V. 둘의 속력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D가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A의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던지 혹은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던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지해 있었던 애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B는 충돌 후에는 M 곱하기 3분의 2V 요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은 0 그러니까 3분의 2 MV 요만큼이겠고, C가 D로부터 받은 충격량 이번에도 C는 계속 움직이지만 D는 정지했다고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D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D는 2M 곱하기 3분의 2V가 나중 운동량이고 처음 운동량은 0 그러면 3분의 4 MV.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더 작네. 절반밖에 안 되네. 더 크다 했으면 틀렸겠습니다.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너무 쉬워가지고 풀이가 금방 끝나겠다. 7번 뒤에도 쉬우려나?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등속도 하는데 요번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때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한대요. 뭐 마찰력이겠죠? 그래서 B를 향해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V의 속력으로 오다가 이때는 V보다 속력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 맞지? 운동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으니까 요걸 찾는 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A와 B가 충돌한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오케이. A와 B가 충돌을 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9분의 2 MV다.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9분의 2 MV예요. 근데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랑 같고, 이거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A로 구해도 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정지해 있다가 움직이는 애를 기준으로 하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B는 처음에 정지해 있는 B 이때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충격량의 크기가 9분의 2 MV니까 운동량의 B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9분의 2 MV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B는 이때 속력이 9분의 2 V로 가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9분의 2 MV가 되니까. 근데 B가 9분의 2 V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지금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한 물체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전체가 9분의 2 V의 속력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겠네. 요거를 알아채느냐가 포인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도 구할 수 있냐? A가 처음에 V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요 힘을 받는 구간을 지났을 때 얼마의 속력이 됐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돌 전에 요때 충돌 전의 운동량이랑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질량 3m 곱하기 속력 9분의 2v 그래서 충돌 후는 1, 3 3분의 2 mv가 충돌 후에 운동량 전체 운동량이 됩니다.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도 3분의 2 mv가 돼야 돼요. 근데 충돌 전에는 B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얘가 운동량이 없으니까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 3분의 2v M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의 질량이 2m이니까 2mv 다시 곱한 게 3분의 2mv. 그럼 v 다시는 나눠주면은 v 다시는 3분의 1v구나. 얘가 처음에 v의 속력으로 오다가 힘을 받고 3분의 1v의 속력으로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났네. 그러면 이를 통과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을 구하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되니까 이를 통과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통과하고 나서는 2m의 질량이 3분의 1v가 되었고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2m 곱하기 v였습니다. 얘네들의 차이. 그러면 3분의 2mv 빼기 2mv는 3분의 6mv니까 마이너스 3분의 4mv가 되겠습니다. 크기만 구하면 되니까 요만큼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번 문제는 요런 어떤 변수가 등장하긴 했는데 문제 하나하나 접근하다 보면은 많이 어렵지 않게 문제에서 주는 조건이 있으면 많이 어렵지 않게 이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쌤이 강조했지만 문제가 주어진 조건에서부터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지?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이건 찾을 수 있네.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건 찾을 수 있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가 거기에서 얻어진 정보들을 보다 보면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접근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4h인 곳에서
서로 다른 재질의 수평면을 향해 가만히 놨더니만 A는 충돌하자마자 멈췄대요. 뭐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뭐 하여튼 멈췄고, B는 수평면하고 충돌한 후에 높이가 H인 곳에서 속력이 0이 됐다. 얘는 A는 떨어지자마자 착 달라붙었고 바로 정지했고, B는 통 튕겨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됐다. 정지했다. 오케이. 물체가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겠죠. 둘의 시간이 똑같대. t. 자, 수평면과 충돌하는 동안 설명. 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 문제를 보면은 질량이 같은 물체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질량도 m.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없으니까 똑같은 높이 떨어졌을 때 둘 다 A의 속력이 V면 B의 속력도 여기 왔을 때는 V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튕겨 올라갔으니까 이만큼 다시 더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수평면과 충돌을 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처음에 0이었다가 여기 도착하면 mv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A는 델타 PA는 mv입니다. 이제 델타 PB가 문제인데, 얘가 이만큼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v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충돌하고 나서는 V랑 똑같은 속력이면 이까지 다 올라갔을 거야. 근데 V-라는 속력으로 다시 출발해서 이만큼 쭉 올라오다가 멈췄겠지. 그지? 그래서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mv-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리고 잠깐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는 나중 운동량이 mv- 만큼 나중 운동량,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왔을 때 운동량 빼기 이 운동량 mv. 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B가 딱 충돌을 해서 이렇게 와서 딱 충돌을 해서 이렇게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잖아. 충돌 직전, 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은 V로 똑같을 거야. 양쪽이. 그치? 근데 충돌하고 나서 얘는 다시 V-라는 속력이 있어야 위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 운동량, 충돌 후 운동량, 이게 충돌 전, 처음 운동량이 되니까 나중 운동량은 mv- 빼기 처음 운동량은 mv인데, 둘의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한쪽을 마이너스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얘를 마이너스로 생각하든 아니면 얘를 마이너스로 생각하든, 어쨌든 결과는 mv-랑 mv를 더한 만큼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라도 어차피 크기만 구해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mv라도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mv- 플러스 mv,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크기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돌하고 멈췄으니까 이게 끝인데, B는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더 더해졌잖아. 그지? 그래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더 크면 충격량도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러면 당연히 충격량의 크기도 B가 더 크다. 잠깐만. 기억에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네. 이거 반대네. 미안. 땡. B가 더 큽니다. 이거 왠지 그래. 여기 B가 더 큰데 A가 더 크다 해서 순간 쌤이 헷갈렸어. 다시.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가 이만큼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도 B가 더 크다. 그 다음 디귿. 수평면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충격량은 평균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작용한 시간분의 충격량. 작용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문제에서 시간이 똑같다 했으니까 이것도 또 의미 없어.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쪽이 평균 힘의 크기도 더 크겠구나. 아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 B가 더 컸으니까 평균 힘의 크기도 B가 더 크다 라고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다음에 4문제 더 하면 요 2강도 끝나겠네요. 이제 뒤에는 문제가 많이 없어서 한 강 한 강씩은 금방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물리 공부 재밌게 하고 언제든 질문하러 오세요.